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직관 능력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직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말미에 일상 중의 직관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직관에 대한 책을 많이 읽거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직관력이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실제로 직관 경험을 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천재들만 직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생각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내게 바로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 혹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해주듯이 떠오르는 경우, 나아가 서로 떨어져 있고 연락을 주고받은 일도 없는 두 사람이 동시에 어떤 똑같은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경우와 같은 귀신 같은 우연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직관들이 종종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연처럼 스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직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우연처럼 문득 떠오르거나 몸으로 문득 느껴지는 느낌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것이 모두 직관은 아니죠. 그래서 직관인 것과 직관 아닌 것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체스트니가 말하는 것을 몇 가지만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직관은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따르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실제로는 보통 감정을 따르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직관은 느낌으로 오기도 하지만 감정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어떤 외부적 자극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조건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둘째, 직관은 양심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양심은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불일치를 느낄 때 죄책감을 일으킨다. 반면에 직관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책망을 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생과 실수가 모두 개인적인 진화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셋째, 직관은 본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직관과 본능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능은 생존을 위해서 조건화된 메커니즘이며 식욕, 성욕과 같은 욕구로 나타나거나 날파리가 날아들 때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는 것과 같은 반사적 방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직관은 이러한 조건화된 반사적 자동적 반응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달한다 이겁니다. 넷째, 직관은 의도적인 사고, 판단 또는 정당화의 결과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고와 직관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알아채려고 궁리하고 집중을 하면 당신의 직관은 차단이 됩니다. 의도적 사고를 내려놓을 때 직관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직관을 통해서 진실이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직관은 두려움, 욕망, 자아가 있는 곳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즉 에고죠. 에고는 나름대로의 사고 습관, 두려움 등의 감정과 욕망 등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태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개 눈에는 쌍디그만 보인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직관적 통찰은 자아의 제한된 틀을 벗어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점점 더 아리송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도대체 직관인 것, 직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을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체스트니에 따르면 직관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아는 느낌 그리고 공명하는 느낌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아는 느낌이란 어떤 생각 느낌이 내면에서 떠오를 때 그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각으로 확인하거나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기도 전에 즉시 그래 바로 이거야 또는 나 이거 알아 하는 느낌이 동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이 탁 켜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가 차명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음으로 공명하는 느낌이란 이렇게 아는 느낌을 동반하는 직관적 통찰이 자신의 마음 전체와 공명을 하면서 마음을 꽉 채우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마음을 꽉 채우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춰볼 때 어떤 직관적 통찰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는 느낌, 공명하는 느낌이 솟아오를 때 올바른 직관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아는 느낌, 공명하는 느낌을 동반하는 직관적 통찰은 항상 정확하고 오류가 없느냐라고 이제 물으실 텐데요. 만일 참된 직관이라면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고 체스트니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틀린 직관이란 사실 감정이나 사고가 직관으로 위장을 한 것인데 우리가 이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직관으로 착각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체스트니는 다음과 같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라는 젊은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성공적이지 못한 현재의 직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분주하게 필요한 준비를 하고 가게를 예쁘게 꾸몄지만 방문객이 별로 없다. 그가 주문받은 얼마 안 되는 상품을 보냈는데 포장 및 배송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었고 피터는 결국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는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내면의 안내를 탓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심층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 시나리오의 근원은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터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어는 전혀 진정한 통찰이 아니었고 그가 처한 현재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 개발해낸 합리적인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직관의 안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나 필요를 따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해결책이 그의 삶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직관이 아닌 것을 진짜 직관으로 잘못 알고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관적 통찰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어떠한 자신의 감정, 욕망, 사고방식이 개입했는지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챌 수 있으면 차후에 어떤 직관이 떠오를 때 이런 습관적 사고 패턴이나 감정, 욕망이 끼어드는 것을 다소간 막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알아차림을 위해서 자기 성찰, 명상, 성찰 일기 쓰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이를 용기 있게 따르는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직관 따르기와 자기 성찰하기를 순환적으로 반복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직관 능력은 더욱 예리해지고 정확해질 것입니다. 체스트니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직관은 당신의 사고하는 마음이나 감정이 당신을 장악하기 전에 당신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것이 우리가 첫인상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직관은 아는 느낌, 공명하는 느낌을 동반한다 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체스트니는 직관을 신체적 직관, 알아차림 직관, 창조적 직관, 초월적 직관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들 직관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